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는 2월 13일 금요일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정부 지원금이 조기 지급됩니다. 원래 2월 20일에 받으셔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포함한 28종의 복지급여가 무려 일주일이나 앞당겨져서 여러분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원래 20일에 나오던 돈이 일주일이나 앞당겨지는 겁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날짜만 당겨진 게 아니라 2026년 들어 부쩍 오른 인상분이 처음으로 적용되어 지갑이 한결 두둑해지실 겁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36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86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이번 지원금은 2026년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보건복지부가 2월 8일 목요일에 공식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정 지급일보다 6일에서 7일 정도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2월에는 급여일 직전에 설 연휴 기간이 있어서 차례, 비용 등 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된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복지급여를 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신청하셔야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2월 13일에 조기 지급되는 생계급여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나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금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에는 월 195만 1287원이었던 생계급여가 2026년에는 월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무려 476만 원이나 더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인 가구도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되어 월 5만 5천원 이상, 즉 매달 쌀 한 포대값 이상을 더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꼭 기억하세요. 이 돈은 가만히 계셔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득 인정액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자식들에게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거나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82만 556원 이하, 2인 가구는 136만 2611원 이하, 3인 가구는 174만 9442원 이하,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고 일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인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7.20%나 인상되어 더욱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지원 등 총 28종의 복지 서비스가 2월 13일에 함께 조기 지급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23만 834원 이하, 2인 가구는 204만 3916원 이하, 3인 가구는 262만 4105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분들의 월세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다르게 나옵니다. 어르신들, 복잡한 급지라는 말 대신 내가 어디 사느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지 경기도나 인천에 사시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급지인 서울 지역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월 36만 9천 원, 2인 가구는 월 41만 4천 원, 3인 가구는 월 49만 2천 원, 4인 가구는 월 57만 1천 원, 5인 가구는 월 59만 1천 원, 6인 가구는 월 69만 9천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급지인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1인 가구 월 30만 원, 2인 가구 월 33만 5천 원, 3인 가구 월 40만 1천 원, 4인 가구 월 46만 원, 5인 가구 월 47만 9천 원, 6인 가구 월 56만 8천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급지는 광역시와 세종시 및 수도권 외 특별시를 말하는데 1인 가구는 월 24만 7천 원, 2인 가구는 월 27만 5천 원, 3인 가구는 월 32만 7천 원, 4인 가구는 월 38만 1천 원, 5인 가구는 월 39만 4천 원, 6인 가구는 월 46만 3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급지는 그 외 지역을 의미하며 1인 가구 월 21만 2천 원, 2인 가구 월 23만 8천 원, 3인 가구 월 28만 3천 원, 4인 가구 월 32만 원, 5인 가구 월 34만 원, 6인 가구 월 40만 2천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최대로 주는 돈이 30만 원이라고 해도 어르신이 실제로 내시는 월세가 20만 원이면 딱 20만 원만 입금됩니다.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으니 왜 나만 적게 주느냐? 고 걱정하시기 전에 내 계약서에 적힌 월세가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임대료와 같으며 8인에서 9인 가구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10인 가구 이상은 같은 방식으로 2인 증가할 때마다 10%씩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경보수의 경우 590만 원, 중보수의 경우 1950만 원, 대보수의 경우 무려 1억 601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면 수선 비용의 100%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중위소득 40% 이하면 수선 비용의 90%를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지만 48% 이하일 때 수선 비용의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급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28만 2,119원 이하, 2인 가구는 212만 9,079원 이하, 3인 가구는 273만 5,526원 이하, 4인 가구는 324만 7,369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학교급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연간 50만 2천 원의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69만 9천 원이 지급되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86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들은 2025년 대비 평균 6%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서 초등학생은 약 1만 5천 원, 중학생은 약 2만 원, 고등학생은 약 9만 2천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지원액이 많이 늘어나서 학습, 기자재인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을 구입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가 실비로 추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나 전용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교재와 학원비, 온라인 교육 콘텐츠, 학습기자재 구매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해당 학년도 말인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상품권 구입 등 교육과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어 사용하실 수 있으며 결제할 때 자동으로 교육급여 지원금이 먼저 차감되고 부족한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금액에서 지원금 잔액만큼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계좌 인출 없이 거래가 승인됩니다. 사용 내역은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인터넷 복지로 신청이 복잡하고 어려우시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신분증 하나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가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가셔서 담당 공무원에게 설날 지원금 신청하러 왔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로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소개하고 찾아볼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www.복지로.go.kr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맞춤형 급여 안내와 복지 멤버십, 복지 위기 알림, 복지시설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주거급여 콜센터인 1600-0777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상담원께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과 가구, 구성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여부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인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인 이바우처.코사프.go.kr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시면 교육활동 지원비가 포인트 형태로 충전됩니다.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교육급여 복지 수급 신청인이나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가족이 대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이 13일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남들은 다 받는다는데 나는 왜 안 나오지? 하고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내 이름이 이번 지급 명단에 들어있는지 상담원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다만 가구원 정보나 소득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신청하셔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와 자격검증을 거쳐 확정되면 통상 신청 후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어르신들, 복지로 홈페이지나 인터넷 신청이 너무 복잡하시죠? 그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찾아가세요. 그게 가장 속 편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설날 지원금 신청하러 왔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정부가 발표한 종합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민생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합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에게는 햇살론 일반 보증 5,883억 원과 특례 보증 3,883억 원이 지원되며 청년층을 위해서는 소액 금융 지원을 위해 2개월간
햇살론 뉴스 500억 원이 공급됩니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도 2개월간 333억 원이 공급되며 실질 금리 부담은 5%에서 6.3%대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도 강화됩니다. 생계 지원금이 인상되어 1인 가구는 2025년 73만 원에서 2026년 78만 원으로, 4인 가구는 2025년 187만 원에서 2026년 19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원 기준도 완화되어 4인 가구 소득 기준은 457만 원에서 487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은 1,201만 원에서 1,24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문화와 에너지, 통신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경감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누리카드가 설 전에 조기 재충전 완료되었으며 약 200만 명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경유 및 CNG, 육아 연동 보조금 지급도 2026년 2월까지 연장되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39조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과 보증 58조 원은 원금 상환을 미루고 만기가 1년 연장됩니다. 연 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약 230만 명에게는 1인당 25만 원의 경영 안정 바우처도 지급되는데, 이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같은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명절 이동과 여가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준비되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총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같은 기간 KTX와 SRT 일부 노선은 최대 50% 할인되고, 공공기관 주차장과 초중고학교 운동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됩니다. 4대 궁과 종묘, 왕릉, 국립미술관, 국립휴양림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중 어르신들이 딱 3가지만 기억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돈 들어오는 날짜는 2월 20일이 아니라 일주일은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통장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둘째,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면 무조건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설 지원금 물어보시면 공무원이 다 도와드립니다. 셋째, 나는 왜 안 들어올까? 궁금하실 땐 전화기 드시고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세요. 상담원이 내가 받을 돈이 있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이번 설날 지원금 놓치지 않고 든든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긴급지원금과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에 조기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포함한 총 28종의 복지급여,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연간 지급되는 교육급여까지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인 가구는 주거급여로 월 최대 36만 9천 원까지, 교육급여로는 고등학생 기준 연간 86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매월 지급하는 이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시니어 인생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